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는 산속의 하얀 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야기는 보통 이렇게 시작된다. 어느 날 학생 5명이 학교가 끝나고 주말을 맞아 간단한 산행을 계획했다. 그들은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작은 산길을 따라 걷기로 했고 모든 준비물을 챙긴 후 이른 시간에 출발했다. 산행은 처음에는 평범했다. 날씨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 모두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산 중턱을 넘어서자 그들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날씨는 갑자기 흐려졌고 주변은 으스스한 정적에 휩싸였다. 그때 멀리서 옅게 보이는 하얀 집 한 채가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갈수록 그 집은 점점 크게 보였다. 친구들은 누군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얀 집에 가까이 다가가자 누군가 집 안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지만 묘한 이끌림이 그들을 집으로 이끌었다. 결국 5명의 친구들은 집 앞에서 멈추고 그들 중 용감한 한 명이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무겁고 낡은 나무 문을 두드리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살짝 열렸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불 꺼진 집은 완벽한 정막 속에 잠겨 있었다. 친구들은 잠시 주저했지만 그중 가장 용감한 친구가 문을 더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 그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오래 방치된 듯한 느낌이 물씬 났다. 벽에는 알 수 없는 언어로 적힌 이상한 글자들과 그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집 안쪽 방에서 순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러나 누군가의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서두르며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고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으나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며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기운을 느꼈다. 그들은 무언가가 그들을 잡고 싶어 한다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필사적으로 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이었다. 그 순간 한 친구가 잊고 있던 창문이 생각났고 그 방향으로 다 같이 달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행히 창문은 쉽게 열렸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집을 벗어나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 모든 것이 다시 평온해졌다. 어둡던 구름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비췄다. 친구들은 허겁지겁 산을 내려왔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기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는 결국 5명 중 누군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게 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은 다양한 추측과 의견을 내놓았다. 하얀 집은 정말로 존재하는 곳인지 아니면 친구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산속 미지의 장소에서 느낀 공포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이후로도 산속의 하얀 집은 많은 도시 괴담 속에서 회자되며 이어져 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생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 나는 친구 2명과 함께 국내의 한 유명한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은 이곳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오래된 역사적 유적지들이 많아 관광객이 종종 찾는 곳이었다. 우리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자연을 만끽하고 싶었기에 이곳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숙소를 예약하려고 마을을 탐색하고 있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숙소는 이미 가득 차 있었고 갑작스럽게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다. 오후 늦게 마을의 구석구석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우연히 작은 나무 간판 하나를 발견했다. 조용한 쉼터 민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간판이 낡아 보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이것도 나름 운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민박집이라고 믿고 들어간 곳은 주변이 무성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오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고즈넉한 2층 집이었다. 집 앞에는 미소 짓는 노부부가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여행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흔쾌히 방을 내어주겠다고 했다. 이곳은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첫날 밤 우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각자의 방에서 쉬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기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의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조금씩 그 속삭임이 분명한 단어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창가를 향해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 기묘한 경험을 서로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친구들도 비슷한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여행의 피로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근처의 유명한 유적지를 돌아보고 나서야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잠에 들려는 순간 이번에는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살짝 잠에서 깬 나는 친구들이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답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미 두 친구도 비슷한 소리를 듣고 나온 참이었다. 그때였다. 1층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들. 우리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자 1층 거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부부 대신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종이 인형들을 보게 되었다. 그 인형들은 우리 옷차림과 매우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행히도 그때 진짜 노부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꿈이라도 되는 듯 환각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우리가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고는 민망한 듯 사과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운영하는 민박집에는 종종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손님들이 이를 모른 채 편히 쉬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그곳을 떠났다. 그곳에서의 일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 그 마을 근처에는 다시 가지 않았다. 이후 몇 년이 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그 마을과 민박집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 다른 이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상한 소리와 형체 없는 환영을 봤다는 이야기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과 더 큰 공포가 동시에 몰려왔다. 그 민박집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 그곳에 가볼 마음은 없었다. 그저 가끔 여행 중 들었던 그 속삭임과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가끔 꿈에 나타나면 잠에서 깨곤 할 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면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웠고 마을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듯 고요함에 잠기곤 했죠. 그러나 이 고요 속에는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년 전 마을 외곽의 작은 숲속에 낡고 버려진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저택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의 집으로 불리었고 항상 그 주변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저택에서 한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후 집안에선 귀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딱히 증명된 것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 4명이 이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도전처럼 느껴졌고 공포에 맞서 자신들의 용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밤중에 유령의 집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래된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먼지가 가득한 실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손전등이 어둠을 뚫고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벽에 걸린 낡은 그림들, 부서진 가구, 텅 빈 벽난로를 비췄습니다. 집은 수십 년간 방치된 채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사람은 1층을 둘러보다가 그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계단은 마치 그들의 무게를 버티지 못할 것처럼 삐걱댔습니다. 2층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었는데 방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한 방씩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연 순간 그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습니다. 방 안은 더욱 음산했으며 벽 한쪽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살펴보던 중에 문이 갑자기 쾅 닫혔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당황한 학생은 문을 열려고 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다른 방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방 안에 울려 퍼지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벽지를 뚫고 나오는 핏자국을 보았습니다. 급기야 모두 모여 집을 나가기로 하고 복도로 뛰쳐나왔으나 그 순간 집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학생들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복도를 빛으로 비추는 동안 불현듯 그들 앞에 모습이 흐릿한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학생들은 그 방향으로 달려가 창문을 열고 그 길로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땅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그 집의 창문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고 밤의 고요함 속에도 기이한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학생들은 다시는 그 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소문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퍼져나갔고 유령의 집은 그전보다 더욱 두려운 존재로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었죠.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세월의 흐름을 무색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